명지 신도시로 진입하는 대로변에 차량 충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상구의 한 갤러리에서 남녀 두 쌍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영도구에서 착한 찌개 정식과 수제 돈가스를 만들어 단골 손님들을 만든 가게를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공공기업 협상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부지가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명지 신도시로 이어지는 10차선 도로에 차량 충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업시설 형성으로 일대 교통지형이 크게 바뀌었지만 신호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인데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끝나갈 무렵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차량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명지 세동네에서 신도시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는 있는 반면 건너편 식자재 마트와 골프 연습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좌신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행 신호가 들어온 틈을 타 불법 좌회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가벼운 족족 사고든 큰 거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신호는 없는데 좌회전해서 가시는 분들은 또 유턴하는 차들이라고 이제 많이 부딪히죠. 신호가 짧고 안 보이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없고 하니까. 신도시 방면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마트로 진입하는 차량도 흔합니다. 유턴을 하려면 3km가량을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잦다 보니 횡단보도를 뒤로 옮기거나 좌회전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통 1,500대 정도 저희들이 고객이 여기는 주로 도보로 오는 고객들보다는 차량으로 오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경찰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이 고객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빈번한 사고가 한 달에 한 두서너 건씩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좌회전 신호 설치 외에도 세동네 쪽 옹벽 정비와 보행로 설치, 버스와 택시 승강장 이설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대안을 갖다가 한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강서구청에다가 지금 저 대안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 실시 설계 완성된 도면을 보고 향후에 이제 어디 요걸 또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서구는 올해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실태조사 용역에 세동네 일원의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안 반영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상구 엄궁동의 한 갤러리에서 남녀 두 쌍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설치한 시설물까지 파손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남녀 한 쌍이 1층 카페로 들어옵니다. 일행인 듯한 다른 한 쌍은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층에서 시간을 보내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이어갑니다. 2층 갤러리에 자리 잡은 한 쌍, 갑자기 드론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 벽에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드론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자칫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쌍, 불 꺼진 3층 갤러리로 올라갑니다. 3층 갤러리는 관계자 외에 들어올 수 없는 장소. 작품을 감상하나 싶더니
설치된 시설물에 아예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이어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선반 위에 놓인 와인을 집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갤러리를 통째로 빌린 듯 아예 자리를 잡고 40여 분 동안 와인을 마시다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CCTV 화면에 찍혔습니다. 이 갤러리 관계자는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술을 따서 마시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한데 다른 영업장들도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전 취식을 넘어 작품을 감상하는 갤러리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한편 무전 취식은 사기죄로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동네의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도구의 착한 가게 두 곳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정성이 담긴 찌개 정식과 수제 돈가스를 전문으로 단골 손님들을 만든 가게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큰 섬인 영도, 해양대와 태종대라는 관광지가 가까이 한 도로변에 오래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게 주 종목은 찌개, 김치와 순두부를 시켰는데 잠시 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가 배달됩니다. 반찬과 물 그리고 케첩은 셀프. 각종 나물과 깍두기 그리고 어묵에다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여기다 달걀말이도 추가됩니다. 이렇게 알찬 한 상 가격은 6,000원. 주인장 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5,000원, 학생들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4,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 음식 잘하고 싸고 맛있고 그러면 됐죠. 특히 뭐 맛있는 음식이라면 어떤 게? 기본 반찬인데 기본 반찬 다 맛있어요 이 집에. 단골 손님들의 주문법이 있다고 하는데 둘이 오면 1,000원 비싼 두루치기 백반과 찌개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괜찮고 가격도 7,000원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선 혼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음식들은 좀 어떠세요? 전 여기서 두루치기 백반밖에 안 먹는데 딴 것도 그냥 친구들이 시킨 거 같이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만 23년째, 이 자리로 온 건 6년째인 주인장입니다. 제가 직접 하고 그렇다고 재료를 나쁜 거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기름도 딱 거기에서 방앗간에서 찍은 거, 저거 짜낸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격을 마진을 보려고 생각 안 하고 손님을 많이 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해대 근처니까 원래 해양대 상대도 했는데 지금 이제 기숙사가 많이 생기고 코로나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손님이 막 밀어와요. 근데 일반 손님도 요즘은 기본이 식비가 7,000원이라 하대에 7,000원 갖고 우리 동네도 이 정식을. 영도구 중리 바닷가에서 언덕배기에 있는 한 돈가스집. 이 가게 주 종목은 돈가스와 라면 두 가지입니다. 대표 돈가스 가격은 7,000원. 두께는 얇고 모양이 제각각인 이 돈가스는 주인장이 손수 만든 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맛도 깔끔합니다. 손님들의 평가로는 엄마가 해주는 집 돈가스 맛입니다. 라면은 맛보지 않았지만 왠지 궁합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올해 7년째 두드리고 있다는 주인장. 맛의 비법은 우유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많이 오시니까 못 올리고 있죠. 직접 수제하시고 뭐 하시면은 솔직히 7,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유지하기가. 저희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고기 데일 때도 많이 들어가요. 우유를 많이 넣어요. 우유를 고기 데울 때 다. 다. 우유가 많이 들어가요. 물을 안 쓰고. 전화로 미리 주문하고 온 단골 손님. 이 손님은 택시를 운전하는데 젊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일하며 양식에 푹 빠졌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연히 이 돈가스를 맛보고 잊어버린 입맛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 이틀은 이 가게에 들른답니다. 보통 다른 가게에서 파는 돈가스는 소재가 아니고 그냥 기계에서 만들어 놓은 게라서 맛이 많이 틀려요. 맛이 틀려요. 그런 이제 좀 양식을 먹어온 사람들은 그 맛을 알지. 소재로 해서 만들어서 직접 해서 파는 거니까 좀 맛이 틀리고.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옵니다.
코로나에 물가까지 올라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진 요즘 단골 손님들이 있어 착한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참고로 앞에 소개한 착한 찌개집은 주인장의 건강 문제로 조만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니 맛보실 분들은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에서 공공기업 협상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부지가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옛 한진중공업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 추진되는 공공기업 협상제로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중공업 지역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주거시설을 짓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는 전체 부지 17만여 제곱미터에 아파트를 짓고 해양 복합 문화공간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부산시 의회에 보류된 의견 청취안을 비교해보면 공공성이 후퇴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부지는 44.5%에서 56.4%로 증가한 반면 해양 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1%로 줄였습니다. 공공기여금도 1,791억 원에서 1,628억 원으로 당초보다 163억 원 축소됐습니다. 공동주택을 대폭 늘리면서 이익만 더 챙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공기여 협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공공협상 중단하라!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를 좀 대변한 듯한 이런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청년이 일자리 문제, 산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떤 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된 속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또 일대 조선소 등 산업시설과 다대포항 등 국가 어항시설 기능 위축으로 어민과 인근 기업이 쫓겨나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결국은 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논란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쩌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야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도.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에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을 찾은 해수부 장관에게 추가 매립을 요청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사상구 괴법동의 한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기장의 미래 먹거리를 담은 핵심 산업단지죠. 기장군과 부경대가 손을 잡고 의과학 산단 내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과학 산단에 의전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만들어질 계획인지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장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있는 교육부지입니다. 이곳에 부경대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추진해온 방사선 특화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개편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 중심이 아닌 연구 중심의 7년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부속 병원으로 할 경우 병원 설립비 3천억 원 절감이 가능한 상황. 부경대는 이미 대학원 의공학과에 동남권 의학원 의료진과 연구진이 강연하는 방사선 관련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의전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의 글로벌 방사선 과학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부경대학으로는 새로운 미래 인재를 양성을 하고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남권 의과학산단의 성공에 집중하고 있는 기장군도 의전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료시설이 모여 있는 만큼 연구와 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는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5개 국책 연구시설이 입주 중입니다.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오는 2026년에 설치되고 암 진단 시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이를 활용하는 연구센터도 수년 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촉구도 드리면서 해서 꼭 이 방사선 의과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경대와 기장군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전원 건립 이후 약학대학과 방사선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특수대학원도 함께 설립해 2030년까지 2,0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도 유치를 기원하는 다양한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특정 장소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염원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6일 오후 7시 반부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만 1시간 반 동안 열리고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과 음향, 문자 불꽃 등을 선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각종 유치 기원 행사를 엽니다. 수영구는 1일 광안리 섭존에서 챌린지를 갖고 저녁엔 섭 100대를 바다에 띄운 라이트 투어가 진행됩니다. 광안대교 앞 해상에선 어선 30척이 어방축제 때 선보인 진두어화를 연출합니다. 또 해변에는 드론 1,500대가 날아올라 엑스포 홍보 공연을 선보입니다. 4일 저녁에는 광안리 만남의 광장에서 55인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6일 오전부터는 역시 광안리 섭존에서 스트릿 댄스 팀 150명이 참여한 춤 공연이 열립니다. 광안대교가 바라보이는 이곳 용호 별빛공원에는 세계 박람회 유치를 바라는 열망을 담은 희망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남구는 구민 홍보단인 다운당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정원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광안대교를 지나갈 때 저희들이 주민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서 환영 인사와 함께 광안대교 상공에는 대형 비행선을 띄워서 그 염원을 같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4일 평화공원에선 전통 공연과 국악 공연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대연동 삼성 아파트 일원에선 실사단을 환영하는 거리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일엔 대학로와 부산예술회관에서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그리고 스탠딩 개그 공연도 펼쳐집니다. 지금 저희 남구 주민들은 엄청 흥분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다 똑같지만 특히 남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구가 더욱더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 밖에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16m짜리 해운대 타워가 세워져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모래조각 작품도 선보이는 등 주요 관광지마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정원과 상징 조형물 등으로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한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이자 인류의 삶을 바꾸는 발명품과 기술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등 박람회가 가져올 효과와 파급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부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등 엑스포를 위한 준비된 도시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오날께 뭐 있노? 함 해보자 부산 아이가. 수영구민과 수영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합니다. 부산의 유치에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에서 18만 수영 구민과 함께 부산 월드 엑스포 2030 열렬히 응원합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 2030 부산의 유치에.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24일 제10기 남구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23명으로 구성된 제10기 명예감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제보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처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수영구 망미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망미이동 두루돌봄팀이 관리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어르신 고령의 부부 가구 중 치매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업인 행복한 기억 레시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에코 수영 실현과 어린이의 환경보호 생활화를 위해 지난 22일 초에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 체험교육 엄지마을 어린이 환경지킴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서대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아동학대 없는 서대신 일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구 암남동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28일 암남동 주민센터와 서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독거노인 20명에게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촘촘한 반찬 원정대 사업을 펼쳤습니다. (3월 31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우니 수분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근교로 봄나들이를 가셔도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